예, 서론의 글쓰기에서 연구 문제, 연구 목적에 이어서 이제 연구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연구 질문을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좀 생각을 할 게, 자, 질적 연구는 연구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답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모르는 거를 물어가기 때문에 예, 연구 문제,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찾아야 될 답은 이런 것들이 있어. 예,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연구 질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은, 예, 그 중심 질문과 하위 질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중심 질문을 뭐 central question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grand tour question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위 질문은 sub question이라고 질문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심 질문은 뭐냐면 연구의 중심이 되는 현상 내지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묻는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야 돼요? 포괄적이어야 돼요. 탐구를 제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인클루시브 해야 돼요. 예. 일반적인 논점을 유지하면서도 또 그리고 연구 방법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 목적을 고려하면서 가장 포괄적인 질문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 예, 그것이 필요하고요. 이 중심 현상이 하나가 있으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복잡한 일련의 요인들이 있는데 요금과 연결된 여러 가지의 그 요인들을 탐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 참여자들이죠. 뭐 그 인터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 의미들을 예, 이렇게 잘 아우러 가지고 제시하는 그러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일부 그 변수에 기초한 아주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의 질문을 하거나 가설을 확인하는 양적 연구하고는 또 이런 면에서도 또 대조가 되지요. 예. 양적 연구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들인지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건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양적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는 일단 내가 몰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데 말이야. 이 모르는 거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될까? 자,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커다란 방향을 설정해 준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중심 질문에 하위 질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하위 질문들은 중심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질문 하나를 몇 개로 좀 쪼개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심 질문은 하나, 이거에 따른 하위 질문은 뭐 한 대여섯 개 아니면 일곱 개 이렇게 정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하위 질문은요.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면담을 하죠. 관찰을 하죠. 자, 이러한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새로운 질문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그냥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하위 질문은 연구의 초점을 이렇게 좁히고 명확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때야 돼요? 다른 질문의 여지로 남겨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위 질문들은 꽤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면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연구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기타 고려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연구 질문을 할 때에는 예, 의문사 의문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야. 무엇? 그러니까 what과 how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why에 대해서는요, 물어보지 않는 것이 적절해요. 왜냐하면 이미 why를 물어볼 때에는 연구자가 나름대로 그거를 그 이유를 애써 설명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why라고 하는 질문은 지양하고 what 그리고 how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그 중심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질적 연구는 단일한 하나의 현상 개념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하위 질문도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위 질문들이 탐색적 동사들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보고한다, 경험을 기술한다, 발견한다, 이해하려고 한다, 과정을 탐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 탐색적 동사들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위 질문. 연구를 하다 보면 예, 새로운 하위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연구 질문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발전되고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기억을 한다면 좀 더 하위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 중심 질문. 커다란 질문이에요. 이 커다란 질문이 전방향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떨까라고 좀 커다랗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하위 질문들은 이 커다란 질문을 쪼개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이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몰랐던 이야기들을 새롭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질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연구 질문의 예,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같이 볼까요? 첫 번째, 현상학적 연구의 예입니다. 자, 중심 질문으로는요. 보세요. 전문적 교사가 되는 것이 실천가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중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위 질문으로는 뭐가 나오나요? 전문적 교사는 무엇을 하는가? 전문적 교사가 무엇을 하지 않는가? 네, 전문적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교사 전문가주의라는 용어를 예로 드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전문적 교육자가 되는데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려운가? 전문가가 되었음을 언제, 어떻게 처음 인식하게 되었는가? 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전문적 교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자, 사례 연구 질문인데요. 중서부 대학의 총기 소지자 사건에 대한 캠퍼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심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건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하부 질문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캠퍼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처,
상담자, 그리고 학생들 이런 식으로 그 캠퍼스의 반응을 다양하게 세분화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심 질문에서 하위 질문에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사용하는 의문사는 뭐예요? how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 예. 무엇을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예,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기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의 제한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는 이 연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 안에서만 할 것이다. 내지는 나는 지난 10년 동안에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딜리미테이션 한다 그래요. 제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연구를 엉뚱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계도 있죠. 예, 완벽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뭐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면 이러이러한 환경의 그 여건 때문에 뭐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의 구성과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예, 본론의 내용 요소들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은 흔히 그 본론의 소제목들이 있죠. 예,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면 대략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고리의 역할까지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을 다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 가지고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 하고 비교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본론의 내용과 이 연구 논문의 구성 안내 있죠? 이것과 어떻게 그 동일한가 차이가 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순환적인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글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예, 아주 구체적이 되면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독창적이고 또 공헌하는 내용이 있는 그러한 학술 논문 내지는 학위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서론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연구 문제,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질문이라고 하는 것. 예.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미 쓰기 시작했을 그 페이퍼 있죠? 예, 텀 페이퍼.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구 문제는 내가 언급하고 있는가? 연구 목적은 언급하고 있는가? 연구 질문은 내가 목적하고 있는가? 뭐예요? 명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한과 한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연구 논문의 구성은 본론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를 안내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